자, 당좌자산 연습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라인업은 당좌자산의 연습 문제가 뭐 몇 개 안 돼요. 17개 정도 됐는데 실제로 한 30개 정도는 푸셔야 돼요. 예, 유형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new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험 문제에 꼭 나온다는 얘기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 알겠죠. 자, 다음 중 당좌자산 항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문제가 왜 이렇게 원초적인 초딩적인 문제가 나왔는지 몰라요. 자, 우선 현금이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단기금융 상품. 정답은 1번입니다.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쉽지? 1번. 예. 아, 근데 이게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이렇게 나와요. 거봐. 겁먹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그죠? 겁먹을 포인트는 따로 있고 내가 버려도 돼요. 내가 또 뭐는 취하고 뭐는 버려도 되고. 겉보기엔 되게 어렵지만 뭐야, 쌤, 그거 이거였어요? 이게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은 100점 만점 중에 12개만 틀리시면 된다고. 그 12개 중에 내가 최소한 한 8개에서 9개 정도까지만 틀리게 해줄게요.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 실수만 안 하시면 합격이에요. 그죠? 자, 자꾸 의심하는 친구들인데 5일이면 끝난다고요. 오늘 이틀째라고요. 알았어요? 다음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계정들의 잔액이다. 재무상태표에 당좌자산으로 계산될 금액은 얼마인가? 자, 당좌자산. 자, 일단 단기대여금 당좌자산, 매출채권도 당좌자산, 그 다음에 현금비 현금성 자산도 당좌자산, 선급금도 당좌자산. 아씨, 입 아파. 다 더한 게 답이죠? 그러면 109만 원. 정답은 3번. 아, 이게 진짜 기출 문제예요, 이거. 기출 문제라고. 정답 3번. 자,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어렵나요? 이게 어렵다고? 자, 은행계정 조정표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잘 봐야 돼요. 이건 응용 문제예요. 은행 측에 조정 전 예금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내가 일단 적어줄 테니까 잘 봐요. 회사 측 장부의 예금 잔액은 12,500원이다. 그죠? 은행 측 잔액을 지금 모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발행 미인출수표. 기발행. 회사는 발행했는데 은행은 몰라. 은행에서 빼줘야 돼요. 이런 옆에다 적어봐. 이렇게. 그 다음 어음 추심을 위한 수수료 미기빈은 회사가 안 했대. 그러면 회사에서 700원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당좌차월 이자를 기입하지 않았대. 역시 이것도 회사에서 빼주면 돼요. 그럼 은행에서 하나 빼주고 회사에서 2개 빼주면 되거든요. 그럼 진실한 잔액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 메모장 소환. 자, 보시면 자, 회사 측 잔액. 자, 회사 측 잔액. 회사 측 잔액은 얼마라고 표시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보면 12,500원이에요. 그죠? 예, 12,500원. 회사는 12,500원. 자, 은행 측 잔액은 조정 전 잔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은행 측 잔액은 지금 몰라요. 이걸 구하는 거죠. 자, 그럼 회사 측 잔액과 은행 측 잔액이 서로 이렇게 다른데. 자, 그러면 뭐라 돼 있어요? 기발행 미인출수표 3,000원. 이거는 회사는 발행했는데 은행에서, 그죠? 모르고 있는 거니까 은행에서 빼기 3,000원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죠? 그 다음에 어음 추심을 위한 수수료, 그 다음에 당좌차월 이자 모두 다 회사에서 빼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700원, 마이너스 300원 이렇게, 500원 이렇게 빼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답 나왔어요. 자, 그럼 1,200원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12,500원에서 1,200원을 빼주면 11,300원 나와요. 그죠? 11,300원이 나오고 이제 거꾸로 타고 들어가야지. 이게 결국에는 같아야 되는 진실한 잔액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거꾸로 얘를 하려면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나오죠. 14,300원. 그죠? 원래 잔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응용 문제라고. 3번 정답은 2번입니다. 풀이 방법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 몇 번이든 리와이드 하시고, 리와이드 하셔서 답을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한테 즉각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정답은 2번 14,300원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갈게요. 주식회사 3일에 2001년 12월 31일 현재 당좌예금 장부상 잔액은 350만 원이고, 자, 어디? 자, 당좌예금, 회사 측 장부상 잔액은 350. 그 다음에 은행 측의
잔액은 357만 원. 좀 다르죠. 7만 원만큼. 자, 정확한 진실한 잔액을 구하면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또 회사 측에서 뺄지 은행에서 뺄지만 잘 구분하면 되지 않아요? 자, 기발행 미결제 수표는 50만 원. 이거는 은행에서 빼줘야 된다고. 은행에서. 회사는 발행했는데 은행 쪽에 내가 발행한 걸 통지 안 했어. 그 다음 부도수표 10만 원은 은행은 알고 있는데 회사의 장부에 반영 안 됐으니까 회사에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은행 측 미기입 예금 15만 원. 은행에서 더해 주시면 돼요. 조금 이제 응용이 나오죠. 은행에서 더해 주시면 돼요. 회사가 20만 원을 발행하면서 실제로 2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2만 원을 기장을 했다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18만 원만큼을 더 빼주셔야 돼요. 회사 측 차감 항목에 해당되겠습니다. 저것만 잘 구분할 줄 알면 돼요. 진짜 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진실한 잔액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메모장 소환.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회사 측 잔액은 350이죠. 그 다음 자, 은행 측 잔액은 357만 원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기발행 미결제 수표 5,000원. 이거는 어디서 빼야 돼요? 은행에서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50만 원 은행에서 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도수표 회사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회사 쪽에서 마이너스 10만 원을 빼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은행 측 미기입 예금 15만 원이니까 이건 은행에다가 더하기 15만 원 해주시면 되겠고, 그죠? 마지막 회사에서 장부 작성을 잘못한 거죠. 회사에서 빼기 18만 원 더 빼줘야죠. 2만 원밖에 안 뺐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서로의 진실한 잔액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서로 두 개가 일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일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322만 원 역시 은행 측도 322만 원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4번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정답. 자, 좋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5번 갈게요. 5번 개 쉽다, 그죠? 진짜 개 쉽다, 그죠? 임시계정, 가지급금, 가수금, 답은 기억 디귿 2번 정답. 어렵나요? 이게 어렵나요? 그죠? 회계관리 2급에서 또는 FAT 2급 초급 단계에서 했던 내용인데, 선생님 그럼 이런 게 진짜 나나요?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괜히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자, 6번. 쉽게 나온다고요. 쉽게 나온다고요. 다음 유가증권 중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을 분류되지 않는 것을 했어요. 자, 뭘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 상당히 쉬워요. 1년 이내. 정답은 4번. 푸는 요령 잘 보세요. 그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나중에 어디서 배우시냐 하면 투자자산에서 공부를 합니다. 얘는 무조건 닥치고 1년이 넘어가요. 무조건. 왜?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알겠죠? 패스. 7번. 매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의미한다. 1번 맞습니다. 매출채권은 영업수익, 매출액을 창출하는 거래에서 발생을 하죠. 1, 2번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그죠? 3번. 매출채권은 금전대차 거래에서 발생되는 대여금과 구분해야 되겠죠. 왜냐면 얘는 기타 채권이니까요. 4번. 매출채권은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유통하는 경우 매출채권이 회수된 거로서 회계 처리한다. 담보로 제공하는 것 자체가 회계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같지 않은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죠? 퀄리티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허당입니다. 이 문제들을 보면. 그죠? 8번.
다음 중 단기 투자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단기 투자 자산은 기업이 여유자금 활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그렇죠. 2번 단기 투자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함께 기업의 단기 유동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되지요. 3번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만기 보유증권도 경우에 따라서 단기 그죠 투자 자산. 왜?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단기 투자 자산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이 답인데 4번 왜 틀렸어요? 단기 대여금은 단기 투자 자산 범주에 해당이 안 돼요? 같은 식구인데 단기자? 정답은 4번. 뭐 이딴 걸 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와요 진짜. 자, 대손입니다. 이것도 개 쉬워요. 매출 채권 잔액이 3천만 원이래요. 지금 풀어보고 저랑 풀어보시는 거죠. 이 문제 처음 보는 거 아니죠? 네, 혹시나 해서 그렇게 날로 먹으면 안 돼. 문제 풀어본 다음에 나랑 맞춰보는 거야. 알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50만 원이다. 매출 채권, 어쨌든 2001년 중 발생한 대손금이 70만 원인 경우 발생 시 수행할 회계 처리. 그러면 뭐야? 애초에 매출 채권 잔액은 3천인데 전기말이 50만 원이고 발생 대손금 이건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이거 왜 있지? 필요 없죠, 그죠? 봐봐요. 내가 모아놓은 게 50만 원인데 실제 대손이 발생하는 게 70만 원이래. 그럼 매출 채권은 70만 원만큼 못 받게 되는 거고 모아놓은 거 1번, 삼각비 2번 이거 아니에요? 답은 2번. 뭐야 진짜? 진짜 뭐지 이거? 자 10번. 자 10번 볼게요. 다음은 3일에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이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요령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정석으로 푸는 게 없어요. 그냥 야매로 푸시면 돼요. 대손충당금 환입이 없대요. 그러면 이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발생액, 대손이 실제 발생된 금액이 얼마냐액을 물어보는 건데 잘 보시면 얘가 키워드예요. 손익계산서에 31만 원 대손상각비를 계산하고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가 31만 원이 만약에 있다면 자 보시면 1 더하기 2거든요. 이건 2가 이거예요. 이것만큼이 전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충당금 잔액이 22만 원이 있는데 이게 17만 원이 되려면 환입이 없으면 깎일 수가 없어요. 대손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손익계산서의 17만 원만큼은 전부 이거 뭐예요? 보충해서 들어온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요 31만 원에서 17만 원을 빼면 14만 원만큼이 결국에는 그러면 대손 때문에 발생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앞에서 22만 원만큼 충당금 잔액이 다 털리는 정도라면 22만 원과 여기 14만 원이 더한 금액 즉 36만 원만큼이 대손이 났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이제 바로 간단하게 3번을 찍을 수 있는데 요거 제가 분기로 스토리텔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선 당초에 어차피 매출채권 잔액은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전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22만 원 있다는 거죠. 전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22만 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손충당금 잔액이 22만 원이 있었고 이 상태가 있었는데 여기서 실제로 대손이 난 거예요. 대손이 발생을 했는데 대손이 발생을 한 게 36만 원만큼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손이 발생된 그 내용은 36만 원만큼이 났던 거죠. 그러면 36만 원만큼 대손이 난 거를 분개하려면 일단 대변에 뭐 예를 들어 외상매출금 합시다. 외상매출금이 예를 들어 36만 원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 그동안 모아놨던 게 까이는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대손충당금 22만 원이 우선 상계가 되면서 14만 원만큼이 결국에 뭐가 돼요? 대손 상각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거래로 인해서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 당연히 대손 충당금은 없겠지 이제 대손 상각비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14만 원이 일단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게 1차적인 부분이고 또 뭐 얼마만큼 설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말 결산 시점에 얼마만큼 17만 원만큼을 보충을 한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뭐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유추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대손상각비 17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17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계를 통해서 본다면 이제 재무상태표에는 이제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 17만 원만큼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기존에 있던 이거에 플러스 17만 원이 더해지는 거니까 당연히 대손상각비는 얼마가 돼요? 31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이제 36만 원이 역산하는 문제예요. 10번 같은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안 풀어보셨던 건데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응용을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10번 문제 잘 마킹해 놓으시고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괜찮으니까 질문하세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잘 안 나오는 유형이긴 해요. 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다음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계정들의 잔액이다. 당좌자산으로 계상될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아, 진짜. 자, 단기매매증권, 그 다음에 얘는 아니고 단기대여금, 그 다음에 선급금, 미수수익, 그 다음에 매출채권까지. 선급비용도. 지금 밑줄 안 친 거 있죠? 제품, 저장품, 제공품. 얘네들은 다 뭐냐면 재고자산이에요. 알겠죠? 재고자산. 다 합치면 유동자산들 맞고요. 자, 그럼 다 더해보시면 11번 정답은 1번이 나와요. 1번.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매출채권, 선급비용, 선급금, 미수수익까지 103만 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자, 이거 나왔죠? 매출채권, 양도 및 할인 시 요건.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잘 보세요. 올바르지 않은 거. 양도인은 양도 후에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된다. 지 맘대로 할 수 없어야 된다 그랬죠. 양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 양수인은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상한 청구권은 양도 양수랑 관계 없다고요. 그죠? 2번이 틀렸고 그냥 관계 없어요. 행사할 수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관계 없다고. 3번 양수인은 지 마음대로 자유로운 권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양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 1, 3, 4번이 결국엔 1, 2, 3번 또는 A, B, C잖아요. 그죠?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네. 자, 13번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오긴 해요. 다음은 매출채권과 관련된 일반 기업 회계해주는 내용이 다 틀린 것. 우리가 그동안 했던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잘 떠올려 보시면 아 이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1번 대손 처리된 채권이 추후에 회수되는 경우에는 동회수 금액만큼 대손 충당금을 회복시킨다. 그쵸? 전기 대손은 단기 회수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킨다는 얘기 뭐예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 간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2번 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발생 연도에 관계없이 대손 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 상각비. 예, 맞아요. 일단은 얘가 먼저, 그 다음에 상각비, 얘가 그 다음. 맞아요. 그 다음 3번 대손 충당금 설정 시에는 수정 전 장부 금액과 대손 추산액과의 차액을 회계 처리하는 보충법. 정확한 설명.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아세요? 말도 안 돼. 내가 1, 2, 3번을 잘 모르더라도 4번만 알면 돼. 뭐야? 대손 상각비는 어느 경우에나 야 이런 게 어딨어. 판매비와 관리비를 분류? 그러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뭐야 도대체? 그죠? 충당금 환입 영업의 수익?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 차감 계정이잖아요. 그죠? 씨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답은 4번이에요. 다 틀렸어. 이렇게 나온다고. 자 14번 갈게요. 문장은 길지만 뭐 별거 아니잖아. 가다가 갑자기 3,000%로 빠져.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별거 아니야. 올바르지 않은 것. 매출채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에게 분리돼요. 그죠? 경제적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이 직접 차감을 합니다. 이걸 매각거래라고 하죠. 2번 매출채권의 양도 후 양도인이 부담해야 될 환매 위험은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맞아요. 상한 청구권 필요 없어요. 3번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차익금을 계상하고 매출채권은 제거하지 않는다. 매출채권은 제거하지 않는다. 왜? 매출채권 제거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매출채권 관련 회계 처리 안 한다는 뜻이에요. 왜? 담보 제공은 회계 붕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4번
어음상의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건 금기어야. 사안 청구권이란 말이 나오면 다 걔가 답이야. 틀렸다고. 알았어? 없어요. 그런 거 관계 없다고. 14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으로 넘어갈게요. 15번. 3일에 대손 충당금 기초자재금 25만 원이며 단기 중 대손 상각비와 관련되어 발생한 거래는 다음과 같다. 매출채권 기말자재기 2%를 대손 충당금 설정할 경우,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는 아셔야죠.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가 얼마냐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순서대로 서사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충당금 기초자재 모아놓은 게 25만 원 있대요. 근데 21만 원이 회수가 불능했대요. 그러면 얼마 여기지? 나머지 4만 원 지금 충당금 잔액 남아있죠. 그런데 매출채권 가액이 2%래. 그럼 750만 원 곱하기 2%. 뭔가 회계관리 2급 같은 이 불안한 느낌은 뭐지? 그죠? 이 뭐 회계관리 2급 같은 이 불안한 느낌 뭐예요 이거? 너무 쉽잖아, 그지? 750만 원 곱하기 2% 해봐. 그럼 15만 원 나오죠? 그러면은 4만 원짜리가 15만 원이 되려면 얼마를 보충해야 돼?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대손상각비 물어봤으니까 3번이죠. 15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넘어갈게요. 자, 16번. 다음 중 당자예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건, 당자예금은 어음 및 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은행과 당자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개설한 예금. 네, 맞아요. 그다음 두 번째. 당자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맞아요. 3번. 수표가 발행되면 당자예금 금액이 감소하죠. 맞아요. 4번. 당자예금 잔액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을 당자 차월이라고 하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가 상계가 아니라 유동부채 중에 뭐로 처리합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나온다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답이 똑같이 나와요. 특히 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내겠다는 뜻이거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17번 풀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다 이런 수준이에요. 뭘 기대했어요? 겁내 어려운 거? 회계관리 1급 따위가? 고작? 자,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전기불능으로 인해서 대손 처리한 매출 중 단기 현금 회수. 차변의 현금 100원 합시다. 100원. 무조건 대변에 뭐예요? 대손 충당금 100원. 자, 17번 정답은 2번인데 왜 그래요? 대손 충당금 계정은 증가. 맞죠? 상각비 계정은 변동이 없어요. 그죠? 왜? 무조건 그죠? 전기 대손 단기 회수는 단기 대손 충당금 잔액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됐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당좌자산도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재고자산이죠. 당재 투 의무 기타 비유동 그렇게 갈 거예요. 예, 좋습니다. 자, 재고자산은 뭐 이번 시간처럼 그렇게 할 건 없어요.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재고자산도 후딱 한번 가볼게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